2026년 독일 에센을 방문해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은 독일 에센 기차역 광장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했었는데 이곳에 대한 소개를 이 부근에서 일하던 분께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Please say to me about here. This was a graveyard, I think 150 years ago, where, for example, Mr. Krupp, so a famous person in Essen, maybe you know the steel factory, was buried. And when they built this route, they reburied the people, exhumated the people, and buried them on another place. Yeah. So this is the Essen Central train station. Over there, you said to me another interesting. It's a very interesting building. So it's a hotel. It's called Handelshof. Yeah. And on this building, it's a famous German actor was lived there, or his parents owned this hotel. And it's very famous because it has a sign. It says Essen, and under it the Einkaufsstadt, so the city where you can buy stuff in English. And it's a very interesting building. So that is also the beauty of symbol of beauty of Essen. Essen, And yeah, what is this? Can you explain? This is a monument for the mine workers. So Essen is very famous for its coal mines, and this is a monument to remember on this to this man who worked very hard for the wealthy of this city and this region. So now very developed city. Yeah. So when does this monument built it? Oh, I really don't know, but I think 80s to the 2000s, something like this. Yeah. So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제가 8일간 독일 이곳 에센에서 시간을 보내고 내일 밤 버스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그릴 그림을 이 캔버스 틀에다가 지금 천을 씌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천을 씌워야 거기 가서 또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이 캔버스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유럽에 한 달 이상
이동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모든 캔버스를 다 들고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짐이, 그러니까 수화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랬던 것 중에서 말랐는 것은, 그러니까 유화 겉 표면이 마른 것은 이렇게 천을 띄어가지고 또 그 나무틀을 또 이렇게 재활용해서 또 새 천에다가 이렇게 씌운 다음에 현지에 가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기차를 탈 때, 또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갈 때, 혹은 버스를 탈 때 허용되는 수화물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현지에서 그림 그릴 양과 갖고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 코스에서 또 바꿔질 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새 캔버스를 요거 20호 정도를 한 5점 정도 준비하고, 또 6호 정도를 캔버스를 4개인가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또 여분도 더 있고 한데,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9일이든가 10일이든가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머물게 되네요. 그래서 11일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12일 날 한국으로 갈 때까지 그곳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매일 그림만 그리는 것은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는 또 꼭 가봐야 할 미술관이라든가 갤러리 혹은 기타 관심 있는 곳을 가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렸던 것들, 일찌감치 그렸던 거 하고 또 몇 년 전에 그렸던 거, 이런 그림들은 더 몇 년 전에 거 좀 완벽하게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갖고 구기지 않는 상태에서 겹쳐서 박스 안에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는 50호 캔버스를 3점을 지금 여기다가 넣어서 말아 넣는 겁니다. 베니스로 이곳에 있는 것들을 또 몇 점을 캔버스를 미리 또 보냈습니다. 다음에 와서 그쪽에서 먼저 50호 하고 20호짜리를 그린 다음에 또 이곳에 남겨둘 50호짜리 하고 또 20호짜리, 그럼 다음에 그 천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버스로 갈 때는 한 개만 허용이 되는데, 한국으로 갈 때 이번에 그 중국 비행기로 갈 때는 2개가 허용이 됩니다. 수화물이.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비행기 수화물의 허용 기준이 이 캔버스, 요 보통 20호 정식 와꾸의 캔버스 스기목 같은 경우에 약 10개 정도, 10개에서 11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덜 마른 그림들은 약간씩 이렇게 공간을 띄워야 됩니다. 공간을 이렇게 띄우면서 넣다 보면 한 7개 정도, 나머지는 이 바깥에 또 넓혀갖고 공간을 좀 이어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 파리에서 그림들이 여기 대해서 총 한 5, 6점을 새로 그린다 그러면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가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밤 버스를 타고 갈 때는 1개를 박스를 갖고 간다 그러면 파리에서 한국으로 갈 때는 2개 박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캔버스 개수를 이게 갖고 갑니다. 근데 물론 이게 천에 캔버스에 이렇게 밑칠한 천이 지금 캔버스 틀에 1개지만은 여기 포장하고 할 때는 이렇게 방금 천을 띄었던 그림들, 이것을 겹겹이 한 서너 개씩 여기다가 씌워 갖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림의 숫자를 본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캔버스 숫자보다도 그림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거고, 이번에 또 한국에서 해외에서 그렸던 여기저기 그렸던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해외에서 그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리즈별로 다양하게 선보이려고. 어쨌든 지금 캔버스를 더 짜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캔버스가 50호를 기준으로 해서 변형들을 하고 약 10여 개가 여기에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세 가지는 50호와 변형 40호 세 개를 이 독일 에센에서 베니스로 지금 보내야 됩니다. 다음에 베니스에서 먼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것이라서 보내야 되고,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것은 엑셀에 남겨둘 것이, 이건 두 개가 50호 M 사이즈, 이건 50호 P 사이즈고, 또 저기 있는 것은 긴 축을 기준으로 하면 50호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는데 두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재작년에 여기 SN의 갤러리 초대를 개인전을 할 때 이걸 이제 두 개를 주문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또 보내고 그림과 함께 보내는 건데, 이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 6호짜리를 그때 6개 주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정말 비쌌어요. 한 4, 50만 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품질로 봤을 때는 언뜻 보기에는 이거 한국에서 지금 보내는 정식 왁구 스기목이라고 하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가 이게 훨씬 더 무거워요. 이 캔버스 나무가 무겁다는 게 꼭 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가볍고 튼튼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무거운 데다가 문제는 이것을 연결하는 부분이, 이 한국은 이렇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조립이 가능해서 어디든지 분리가 가능하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국에서 이 캔버스를 주문할 때 이런 것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어떻게 조립이 되고 어떻게 이제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큰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 또 주문하면 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화방 같은 데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이런 형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것을 그대로 뭐 분리하지 않고 쓰면 상관없지만, 이거 분리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 아마 그 연결하는 그런 것을 해갖고 고정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어떻게 분리를 못 합니다. 근데 한국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할 수 있죠.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이 이렇게 또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면 부피를 줄여 갖고 어디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다시피 문제는 여기 이 나무들이 보면 이렇게 연결이, 이게 나무가 하나가 아니죠. 이게 짜집기로 연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 가갖고 아주 큰 캔버스 공장 비슷한 데 갔었는데, 의외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거예요. 재작년에 제가 이걸,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프랑스하고 독일, 화방들 여러 군데 둘러보면서 비교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비싸지 않는 것이, 이 나무 자체가 원판이 아니고 이어서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캔버스를 한번 짜고 뭐 뗄 일이 없으면 아쉬운 대로 뭐 그냥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한국에서 정식 미송 캔버스 왁구 가격이랑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정말 이런 별로 뭐 그저 그런 캔버스가 가격이 엄청 비싼 것을,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데도 봤었는데 독일이 다 비쌌는데, 어쨌든 이 나무가 짜집기로 하니까 좀 저렴해진 것 같고, 또 이거보다 더 얇고 한 경우에는, 이건 지금 두 개가 지금 연결된 상태거든요. 두 개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약 2.5cm 정도 되지 싶은데, 두께가 더 얇으면, 또 나무가 더 허라면 가격은 대폭 싸지지만, 그 그림을 캔버스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이게 봤을 때, 한국에서 구입하는 이 캔버스가, 이건 6호인데, 이 나무가 미송나무, 그 다음에 캔버스 천도 그렇고, 가격이 유럽권에, 제가 그렇다고 유럽권 많은 나라 둘러본 건 아닙니다. 한 5개 나라 정도 둘러봤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갈 때마다 이제 가까이 있는 화방에 미술 재료상에 가서 뭐 물감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캔버스를 관심 있게 보는데, 어쨌든 한국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물감도 그렇고 기름인데도 한국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산 제품이 한국에서도 많이 수입돼서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이 더 저렴해요. 제가 비교를 해본 바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캔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훨씬 더 품질 대비 가격이 한국도 많이 비싸졌지만은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사태 이후에 많이 비싸졌지만 그래도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싸요. 또 그 호주도 제가 자주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쌉니다. 미술 도구 재료 값이. 그래서 제가 이 캔버스라든가 미술 물감이라든가 기름을 한국에서 보내거나 이제 가져오는 이유가 바로 한국이 일단은 가격 대비 품질이 월등히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도 이 캔버스 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또 이 동남아 지역 가면 이 캔버스 천이 제가 중국에서도 이거 좀 구입한 적도 있고 그 미얀마라든가 거기서도 둘러보고 하는데 미얀마는 아예 그냥 그 이런 거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캔버스를 주문하고 거기서 현지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한국에서 다 갖고 가는 게 부담되니까. 그런데 이 캔버스 천도 그렇고 나무틀도 별로 정말 쓸만한 것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좀 한국에 참 그릴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 제가 그림을 여러 나라의 현지에 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현지에서 최적으로 캔버스를 구하고 또 이것을 보관하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일부 이제 떼어갖고 한국을 갖고 가고 한국에서 전시를 또 해야 되지만은 이곳에서 이 캔버스를 다음에 올 때는 천만 그러니까 미칠 해갖고 그러니까 미칠이라는 것은 제가 이 캔버스가 있으면 이런 것 같은데 유화를 캔버스 자체가 아니고 여기 제가 또 유화를 칠하는데 유화는 바로 마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젯소를 칠하고 또 유화 물감을 칠하고 하면 몇 개월은 지나야 정말 고구수는 이 최적의 상태 그림 그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유화 그리기에 가장 적합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이곳 현지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천을 이건 아크릴을 칠하는 건데 이런 밑바탕 작업을 한국에서 해와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런 캔버스 틀은 현지에 현지 작가분들 그림을 좋아하는 또 분들 그런 분들 집에 남겨두려고 하는데 유럽에 제가 뮌헨에 갔었을 때도 느꼈고 하는데 이곳은 에센인데 대도시일수록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 집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공간에 보관할 곳이.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또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곳 에센에서는 또 이곳도 새로 만난 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기존의 친구분하고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호 캔버스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를 여기를 보관해야 되고 또 베니스에서도 또 이곳에 또 3개를 보내고 또 다른 곳에 또 베니스 있는 분한테 파리에 있는 것을 또 그쪽으로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현지에서 그림 그리는 애로사항이지만은 또 현지에서 제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박스 하나 구하는 것도 뭐 한국에서는 뭐 좀 더 쉽게 구하는데 여기서는 이 주변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박스를 또 구하니까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길거리 가면 뭐 휴지 하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떻게 보면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집안이든 도로든 주변에 가면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검소합니다.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하고 또 꼼꼼하게 뭐든지 이 생각하는 것들이 섬세합니다. 섬세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또 삶이 정리정돈된 그러면서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